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꼭 복 받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슬라이드가 딱 열리면 광주대학교 CM송이 나왔어야 되는데 일기 전형으로 아마 오픈이 돼서 CM송이 노출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CM송을 노출시키려고 의도했던 바는 뭐 애교심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우리 광주대학교의 어떤 슬로건을 먼저 제시하고 이 CM송에서 나오는 어떤 광주대학교의 어떤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인데 그 키워드는 We Write For You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발표의 키워드는 이렇게 네 가지로 좀 구분해 봤습니다. 미래를 품은 당신의 빛, 우리 광주대학교가 슬로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키워드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광주대학교 빛의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 당연히 학생이라는 결론에 달았고요. 그러면 이 빛을 환히 밝힐 수 있는 과연 동력은 무엇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된 내용은 학생지원처 그리고 호심사회봉사단의 어떤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을 위해서 어떠한 빛을 비추고 있을까? 우리 대학의 슬로건은 We Light For You라는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지만 과연 그 빛은 어디로 제대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의 지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지원처에서 1년의 어떤 연간 행사표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봤는데요. 뭐 연합 출범식, 뭐 동아리 알림말이, 뭐 워크샵, 체육대회, 국토탐방, 축제, 뭐 선거, 뭐 리더십 캠프, 해외봉사 등이 1년의 어떤 주된 행사로 진행되고 있었고요. 근데 이 내용들이 점점 더 실행하기 어려운 시대에 좀 봉착했다라는 것들. 왜냐하면 사실 뭐 지방사립대 뭐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른 뭐 학생 지원 예산이 점점 축소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회비 납부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 문제와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그 외에도 학생들의 성향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면서 사실은 예전에 공동체 혹은 뭐 여러 가지 활동적인 부분에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다면 사실 요즘에는 개인 활동 혹은 봉사보다는 개인의 커리어를 중시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MZ 세대들과 함께하는 이 시대에 사실은 이 지금 오늘의 이 주제를 발제하고 사실 이 봉사라는 것들을 시행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좀 많았다라는 것들을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재정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변화를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연합 출범식과 동아리 알림말이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체육대회와 명랑운동회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대동제라고 하는 축제와 동아리, 그러니까 단과대학 연합축제도 함께 공동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비슷한 성격의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들은 되도록이면 하나로 모아서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 방향이었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예산 절감은 분명하고요. 오히려 재학생의 참여율, 그러니까 분산되지 않고 좀 더 집중시킴으로써 재학생의 어떤 참여율을 좀 제고시키고 행사 규모나 시너지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 입장에서는 사실 행사가 줄어드는 것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들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대한혁신지원 사업으로 융합시켜서 사회봉사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고요. 그러면서 사회봉사를 통해서 어떤 장학 포인트를 부여하고 또 자원봉사 실적을 쌓아가는 어떤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학생지원처의 어떤 그 연간 프로그램을 사회봉사와 연계해서 진행을 했을 때 대학 이미지가 제고되는 것과 사회봉사 지표가 제고되는 것들, 그리고 학생 사회봉사 역량이 분명하게 함양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의 변화를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지원처 입장에서는 뭐 좀 효율적인, 효과적인 학생지원이 가능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요, 요 네 가지의 어떤 숙제가 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학생 자치기구와 원만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각 대학별로 학생 자치기구가 없는 대학들도 있고요, 분명히. 또 뭐 경선을 통해서 굉장히 뭐 뜨겁게 회장이 선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과 학생회 간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굉장히 명확한 역할을 구분하고 거기에 이제 상호 존중하는 어떤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어떤 행정과 학생과의 어떤 관계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평소에도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유사한 학생 활동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좀 대화를 좀 많이 유도할 수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학 실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함께 솔직하게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인 공약을 좀 추진하는데 합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생 활동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어떤 봉사기관의 어떤 포상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조금 더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봉사 활동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간단하게 좀 사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때는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 활동을 했었냐면 학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 자원봉사 단원들이 그 앞에 있는 방역 활동과 그리고 이런 캠페인 같은 거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방역에 집중을 해서 이런 봉사 활동을 했고요. 가장 좀 아름다운 좀 부분들은 요거였습니다. 이 광주대학교 학생들을 안전하게 이제 안내해주는 그 지역사회 버스 기사분에게 이렇게 편지와 함께 여러 가지 어떤 방역 제품들을 선물로 드리면서 보다 좀 따뜻하고 훈훈한 우리 광주대학교의 어떤 주변 환경을 좀 변화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아시다시피 뭐 이곳 부산도 그렇지만 광주도 여름에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더위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특히나 지역 청소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워터파크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일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때도 이제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워터파크 운영부터 그리고 또 이제 이 뷰티 미용학과 같은 경우는 네일 아트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마술쇼, 이 페이스 페인팅 그리고 사진 촬영 등을 중심으로 이런 봉사활동을 좀 이어갔고요. 그리고 광주하면 빛고울 광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빛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도시인데 우리 광주대학교도 매년마다 이제 빛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약 3개월 정도 학교 내부에 이렇게 빛을 조성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때 약 3일 정도 이 빛 축제를 열어서 지금 태권도부는 어떤 태권 체조를 공연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떤 공연을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동시민연극을 준비해서 지역 아동들에게 함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그 외에 뭐 간호학부, 뷰티미용학과 뭐 그 외에 다양한 학과들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봉사활동이다,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위치,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 영역에 현장 실습화된 봉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중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이슈화되고 있는 ESG 캠페인과 그때 뭐 독도 플래시몹을 같이 함께 준비했었는데 사실은 요 다음이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노출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잠시 혹시 가능한지 한번 플레이가 가능하면 잠깐 좀 보고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학생들을 마주하다 보면 수업 시간에 마주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입을 꾹 닫고 있기도 하고 사실 그 같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떤 대화나 어떤 융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그 친구들의 어떤 표정들이 보이지 않는데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영상을 담아 보니까 아주 소통과 어떤 협력 그 가운데서 이 관계가 굉장히 친숙해지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어떤 현장 스케치의 장면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 아마 그리고 이때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는데요.
광주대학교로 이어지는 이 푸른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었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 플래시몹을 깜짝스럽게 준비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메시지도 전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좀 마련해 보았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요, 호응도 좋았고 이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됐는데 이 유튜브의 그 조회수도 다른 유튜브 영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의미 있게 작동되었던 봉사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고요. 바로 이제 그 해당 달에 현장 학습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냥 단순히 우리가 플래시몹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뭔가 교육적 메시지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구나, 우리의 영토구나라는 것들을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같이 둘러보면서 아주 의미 있게 이런 활동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은 사실 코로나가 끝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 전처럼 아이들의 어떠한 그 미소와 어떤 그런 활기찬 어떤 그 표정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봉사 활동과 현장 실습이 돼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기억들이 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현장 견학을 가더라도 꼭 봉사와는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떠다니는 어떤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혹은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함께 했는데 요거는 뭐 영상이긴 한데 제 인터뷰 내용이라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지역사회 봉사활동 저희가 아무래도 광주 전남 지역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전남 지역에 이 농사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양파 수확도 하고요. 전체 봉사단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 전남 장흥이라는 곳에 가서 각 봉사단과 스포츠과학부, 호텔 외식조리학과는 중식을 제공하고 사진 영상 드론학과는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장수 사진, 단체 사진 이런 것들도 함께 하고요. 직원 어떤 시설팀에서는 그 LED 등을 같이 교체해주는 어떤 이런 봉사활동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광주대학교가 봉사에 굉장히 특화된 대학입니다. 지금 광주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에서도 이 봉사의 어떤 포션이 굉장히 높은 대학인데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지난 9월에 학생지원처로 이제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지원처에서 이 봉사의 포션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다른 업무들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가 봉사가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리빌딩을 하려고 하는 그 고민이 있었는데 이게 다소 혁신적인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 이런 학생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어떤 다양한 방법 중에 이 봉사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거기서부터 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봉사를 학생들과 같이 봉사를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봉사가 굉장히 활성화된 이유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는데 일단은 봉사 참여자에 대한 혜택이 아주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갈 때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원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호심 챌린지 장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점당 최대 이제 6점을 받을 수 있고요. 1점당 우리가 직접적인 어떠한 그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사회봉사단을 담당하고 있는 이 담당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실 담당자의 어떤 적극적인 업무와 이 봉사활동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그 결과물과 그대로 이어지는 그 원인이기도 하고요. 또한 제가 지금 그걸 관리하고 있지만 담당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와 어떤 그런 지지를 해주는 어떤 그 관리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봉사기관과 MOU를 맺어서 거의 대부분의 자원봉사를 나갈 때는 이 남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남구자원봉사센터는 다수 봉사 프로그램을 좀 제공을 하고요. 봉사활동을 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광주대학교는 이런 봉사자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대학과 센터의 봉사 실적이 함께 증가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거만 좀 말씀드리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남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요. 저희가 이제 봉사 활동을 어느 정도 채우면 1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저 이제 남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개설한 오픈 채팅방에 한 학기에 약 200명 정도가 들어와서 본인이 직접 나가고 싶은 어떤 자원봉사를 개인적으로 선택하고 그 부분들을 함께 채워서 마지막에는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좀 띄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뭐 이게 뭐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이 사회봉사라는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봉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 대학 사례, 광주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사례에서도 굉장히 좋은 봉사 프로그램이 많고요. 그리고 이 시대가 변하면서 봉사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봉사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학 특성에 맞는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오늘 CM송을 틀으려고 했던 이유도 저희 대학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가 이 대학 특성에 맞춰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봉사와 관련돼서 명언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어떤 명언은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봉사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다 라는 그 명언에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광주대학교가 이 빛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대학은 학생들에게 어떤 빛을 비추고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의 지점이 있었는데 제가 학생지원처장으로서 느끼는 바는 우리 대학 그리고 우리 대학의 학생지원처는 봉사라는 키워드로 우리 학생들을 더욱 빛나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로 성장하는 그런 학생지원처의 방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지혁 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봉사활동을 통한 학생활동 지원체계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토론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좌장으로 이병희 삼육대학교 기획처장님, 토론자로 정윤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기획처장님, 이무택 우송대학교 기획처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육대학교 이병희입니다. 한 몇 주 전에 총괄협의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순서를 맡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섹션에 넣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모시는 분들의 직업적 특성상 마지막 순서가 가장 짧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학생 자치 활동 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게 되었는데요. 제한된 재정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특히 이제 기획처를 맡고 있는 저희가 다 고민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자세한 내용 우리 토론을 해주신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기획처장이신 정윤철 처장님, 그리고 우송대학교 이무택 처장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외국어대 정윤철입니다. 오늘 다섯 대학의 사례가 이제 공유되었는데 제가 1시에 와서 근 6시가 다 돼서 이제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 이 사회자님 말씀으로 맨 끝에 참여해달라 하셨는데 저는 후회를 좀 했습니다. 오래 기다리면서. 그런데 맨 끝에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앞에 다양한 교육 혁신의 사례가 있었는데 어쩌면은 맨 끝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인성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회봉사를 통한 학생들의 인성, 이게 어찌면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교육 혁신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혼자 잠깐 해봤습니다. 저도 기획처장을 맡고 있는데요. 어쩌면 여기 이 자리에 우리 대학 학생처장께서 오셨으면 더 많은 어떤 도움을 받으셨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제 많은 대학이 갖고 있는 고민일 것 같고, 또 학생회하고의 건강한 관계, 대부분은 요새는 뉴진스가 어느 대학에 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제 학생회와 더불어서 건강한 협력 이런 거를 하고 계시는 걸 보고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도 좀 참조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본래는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면 아마 큰 지탄을 받을 것 같아 갖고 이 늦은 시간에 하나를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봉사가 이제 광주대가 참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정량적으로도 보면 참여 학생들이 졸업생이 한 25%쯤 되는 것, 놀라운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내면의 혹은 외면의 성장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봉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애교심일 수도 있겠고요, 애향심일 수도 있겠고, 혹은 대학에 대한 만족도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중도 탈락률의 저하 이런 걸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사회봉사라는 시작이 그러한 것들로 영향을 계속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조사 혹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더불어서 지금 비교과로 운영하고 계신 대학생처에서 이것이 이제 교과 영역과의 혹시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배워서 남주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러닝이라든지 이런 교과 통합형 사회봉사가 혹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회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들은 굉장히 답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대학에서 이 학업을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놀이터가 돼야 되고, 때로는 쉼터도 돼야 되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떠한 가장 밀접한 어떤 그런 환경의 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가장 요즘에 힘듦을 느끼는 게 학생들이 입을 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려워서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니?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과도 소통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건넬 때 그 친구가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봐 굉장히 두렵다, 공포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학이 너무 학업, 교육, 연구 이런 부분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소통하고 우리 함께 학생들끼리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너무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결국에는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 사회에 나가서 소통과 호흡이 안 된다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학업 능력이 좋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전이가 되지 않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오랜 시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우리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회봉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광주대학교가 사회봉사가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대학으로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가운데 그 두 번째 말씀 주셨던 이 통합형 어떤 그런 교과 형성과 관련된 거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던 사회봉사를 통해서 학점 이수가 가능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높은 학점은 아니지만 약 1학점 정도의 학점 취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것들은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뭐 교육적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된 내용은 아니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송대 기획처장 이무택입니다. 저는 오늘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마음속으로 마지막 세션은 아니기를, 그리고 또 방금 여기 앞에 계단을 올라오면서 마지막 토론자는 아니기를 바랬는데
모두 다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아마 많이 배우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 예. 오늘 마지막으로 들은 내용이 가장 또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이제 고등교육 정책과 기조 방향이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가 대학과 지역 연계에서 지역 밀착형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이 수립하고 또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좋은 모델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지면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 운영이 되고 또 운영된 것이 적절하게 됐는지 평가가 되고 다시 이제 환류가 되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단계별로 질문이 하나씩 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줄여서 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기관이 참여를 하고 또 학생자치기구하고 협력해서 대학이 적극적으로 그 전체적인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하신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인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거 또 질문 주고 싶은 건 이제 운영하고 평가 단계인데요. 그 이제 고등교육 정책에서 이제 또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지고 또 최근에 이제 ESG가 중요하면서 단순히 사회봉사단만으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하기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성대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그런 고민들이 많아지면서 사회봉사단을 포함한 전체적으로 대학이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봉사 또 그 이상의 것들을 포함해서 거버넌스를 지금 다시 재조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차장 단계에서 하나의 그 조직에서 할 수 없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운영이 가능하게끔 되고 있는데 광주대 같은 경우는 그거에서 어떻게 또 고민을 한번 가주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가 항상 계획한 대로 운영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향을 갖고 저희가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게 이제 뭐 지표를 갖고 보통 보는데 투입 과정 뭐 산출 결과 지표를 놓고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물론 뭐 내부적으로는 추가적인 평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여주신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투입과 관련된 예산 같은 것들 그리고 학생 수, 과정 같은 지표들만 있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단순히 지역 사회에 우리 대학이 어떤 뭐 활동을 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기구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 상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결과 지표들도 어떤 고민들을 갖고 계시는지 사실 저희 대학도 지금 최근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지표를 갖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산출이나 결과 지표로 갈수록 많은 고민이 들고 투입이나 예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어떻게 보면 동일한 지표로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만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고민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 지표는 또 지역마다 아마 특색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획처나 혁신사업단에서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겠지만 그 부분들도 저희가 뭐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제가 그 지표와 관련돼서 이렇게 답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그 지역의 이 사회봉사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변화나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대학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라이즈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이제 상생하고 고민하는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저는 사회봉사라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회봉사라는 어떤 그 부분들은 일단 소통을 여는 가장 첫 번째 키라고 보고요. 이 다양한 어떤 그 이와 관련된 어떤 제도적인 변화라든지 어떤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을 수 있는 가장 뭐 이상적인 그런 뭐 키가 봉사가 아닐까라는 어떤 그 정도의 답만 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기획처나 혁신사업단 그 소속된 어떤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전공 교육은 진로 선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것이라면 졸업 후에 인감됨, 사람됨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하느냐 이런 양성을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PPT 첫 슬라이드가 좀 바뀌었었는데 저는 솔직히 첫 슬라이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다. 혹시 다른 대학에서 컴플레인 돌아서 바꾸신 건 아니신지. 네, 호심 사회봉사단의 자긍심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창학 이념을 통해서 호남의 심장 소리가 이곳에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를 해주신 김지혁 처장님, 그리고 정윤철 처장님, 이무택 처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서 학생 지원 O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사회봉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